육지에서 가장 먼 유인도, 독도의 옆을 지키는 울릉도입니다. 이곳은 울릉도의 경제 중심지인 저동리, 그리고 울릉도의 관문이자 행정 중심지인 울릉읍 도동리입니다. 여긴 따뜻한 남쪽 동네 서면입니다. 울릉도 개척사가 시작된 곳이죠. 그리고 겹겹이 솟은 봉우리를 지나면 나타나는 섬 속의 섬. 한겨울 북풍 한서를 오롯이 받아내는 북면이 있습니다. 이 작은 화산섬 곳곳은 하나의 도로로 이어집니다. 이 길의 이름은 일주도로. 도로는 이곳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4.745km의 이 길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다려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울릉도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섬을 떠납니다.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도 없는 섬. 거센 바람이 파도를 몰고 오는 계절이 오기 전 사람들은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섬의 겨울을 지배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수량기준을 차단하여 5시 7분 구입하는 여신 고정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5시 반에 부위 나오는 거 보고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제가 갈지 동재가 될지. 못 갈지. 네, 보고 나올 거니까 뭐 일단 계시면 됩니다. 기다려. 5시 반이면 최종. 네, 최종 결정은 어제 봐도 부위 보고 배가 갈지 안 갈지 결정할 겁니다. 예, 예. 5시 중앙대북대역 사대방과 행정부 무사로 수량기준을 차단하여 응급 환자도 결국 육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에 100일 정도 섬은 육지로부터 고립됩니다. 가로 10km, 세로 9km의 작은 섬 울릉도. 이 섬 안 곳곳을 잇는 유일한 길이 울릉 일주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로는 섬을 일주하지 못합니다. 길이 바로 이곳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읍 내수정과 북면 선목 사이의 4.745km. 섬이 탄생한 이래 이 길을 지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도로를 내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7년째)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끊어진 도로의 북쪽, 이곳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울릉도의 중심지인 읍에서 가장 가까운 북면 마을이지만
길이 없어 바로 가지 못하는 곳. 석포입니다. 이 마을에서만 70년 이상을 살아온 할머니. 울릉도의 따뜻한 서면에서 태어나 18의 배를 타고 이곳에 시집 왔습니다. 아이고 지금도요 우리는 여기서 도농 가려고 하면 저 길이 안 덮여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요 처음부터 석포대리 버스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댕겨요. 다른데 그 버스를 타고 처음부 가가 도농 가는 버스 타야 도농 가요. 또 다부 걸로 들어가고 우리 집 와야 돼 우리 집. 그래서 여기 덮이면 우리는 이제 바로 가면 더 처음부 사면 더 작지 뭐. 좋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뭐 옛날에는 뭐 그 뭐 도로 나고 뭐 그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요 중년에 뭐 도로 나고 하니까는 야 이거 도로 나고 야 우리가 최고 좋아졌다 이랬겠다. 그러면 이렇게 삥 돌고 서로 도로가 도동가야 되거든요. 차로 타도. 그런데 이제는 요뭐 한 10분 한 15분만 되면 도동가긴데 뭐 버스 타면 그 세월이 그 맛이 자꾸 변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지주산 불상태 오래 사니까 우리는 다 보고 말아 일지주산 불상태냐 그런다 그요. 오랫동안 오지라고 불렸던 석포마을.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생애 90번째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은 유달리 따뜻합니다. 마을 앞에서 공사 중인 사람들에겐 오히려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도로를 닦는 저곳엔 할머니의 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생하는 아들에게 몸에 좋다는 들깨를 꿀에 절여 먹일 참입니다. 힘들고 말이지 우리 아들 지금 아들이 이 폭발이 하거든요. 지금 요 서목서로 요 굴 지내가는 그 점에 나가면 전사이거든요. 거기 굴 떨어지게 우리 아들이 폭발해요. 할머니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나라에서 처음 일주도로를 만들자고 한 게 55년 전이니 이제는 완공이 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많이 기다렸죠. 50년이 넘었다고요. 북면에는 뭐 그대 그 서면까지 지금까지 그 소외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길이 나무로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편리하죠. 뭐 그냥 육지 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팠을 때 119를 타고 가도 거의 40분, 50분 이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15분 정도, 20분 정도면 충분히 가잖아요. 도로 생기면. 네. 북면 사람들에게 도로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오래도록 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울릉도에서 가장 험한 절벽, 그리고 가장 약한 지반을 갖춘 섬 속의 섬입니다. 우리 그 울릉도 44km 구간 중에서 가장 난구간으로 절벽으로 이루어진 구간으로서 1963년도부터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한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난공사인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가장 기본적인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그 울릉도인데다가 그래서 모든 자재나 장비, 인원 다 육지에서 수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도로도 없고 항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은 앞에 항만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물양장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11월 달에 높은 파도로 인해서 그 망가지기도 해서 다시 건설을 하고 접근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통선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파도가 세면 통선이 못 다니다 보니까 저 위에 급경사 길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헤치고 저희들 다니면서 난공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배가 뜨지 못하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 길을 오르내리며 공사를 했습니다. 육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할머니의 삶은 절벽과 파도, 그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이 공사 현장 앞바다는 할머니의 일터였습니다. 이 바닷속에 곡식이, 돈이 있었습니다. 요새 지금 하면 김 달거든요. 그 김떡해가 그 돈 가지고 아들 도망 고등학교에 시.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었거든. 그 김 뜯어가지고 팔로 가고 뭐 오동거장 가려고 뭐 3시간 걸려야 돼. 걸어가려고 하면 3시간. 남자들은 빨리 가지만 여자는 빨리 못 가잖아요. 육지에서 고립된 이 섬 안에서 모든 물자는 울릉읍 도동에 모였습니다. 35에 혼자가 된 이 여인은 기물이고 서포 산마루를 매일 올랐습니다. 5 아들을 키우면서 시부모와 시조부모까지 12식구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부수가 뭐 200장, 300장 그래 말라가 돈은 팔러 가야지. 막 어느 잡아 3시간 가야 그 팔아가 또 돌아오고 아침에 요새 이제 겨울이거든요. 아침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침에가 먹고 가가 팔아가 요거 뭐 지름답게.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절벽과 골짜기 사이를 걷는 것뿐.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1979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차라는 것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군수 관용차 한 대, 그리고 중장비차 한 대. 그러나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은 없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던 때부터는 55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울릉도는 지형 여건상 나리분지만 일부 평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경사가 많기 때문에 길을 그렇게 넓힌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또 육지보다 공사를 하더라도 더 많은 공사 비용이 들고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1883년 개척 이후 100년이 넘게 육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고아와 같은 섬이라 불렸죠. 북면은 서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서면을 지나서 가장 먼 거리에 있고 또 예수전을 통해서 가게 되면 절벽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도를 닦을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었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장들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아 돌돌 말려있던 것들. 평생 처음 자랑하는 거랍니다. 이 내 사진이다. 가족을 잘 건사했다는 상. 내가 이 35살 뭐가 막내 낳아놓고 못 가는데 내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때 울릉도 교육청에서는 어버이날 그래 그날로 오라 걔가 우리 막내 낳아놓고 두 칠이 내라침인데 오늘 갔대. 그때 벼러 갔나 질로 걸어갔다 지날 걸어가.
못 하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큰 바람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걸어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처음에 이거 시간 딱 걸치겨. 아, 우리 살다나 보겠노 그때는 다 보겠다. 아, 같은 데로 가봐요. 자, 명인 봄되면 따뜻하면 가만 걸어가 봐야지. 그래야 다 보지. 걸어서 가. 내가 걸어서 가야 굵직굵직 다 보지. 왜 구석구석 다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이왕 했는 거 다 봐야지. 내가 죽었으면 할 수 없지만 살아있을지는 봐야. 울릉 일주도로 1976년 이래 이 길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일주도로 건설의 과정은 인간과 자연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1963년 정권은 울릉도에 도로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76년도부터 비교적 완만한 도로 닦기가 좋은 곳에 새마을 사업과 병행해서 길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길을 뚫자 파도를 막자 이 간판을 걸어놓고 2000m의 심해에서 솟은 해발 1000m의 절벽섬. 울릉도 석공들은 맨손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이 섬에 길을 내기 위해 경주와 부산의 석공들도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석공들은 이제 몇 남지 않았습니다. 배장한 어르신은 그중 한 분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수공으로 이래 만들었어요, 돌로. 요거는 야락하는 거고 시고요. 돌깨는 도비야. 돌깨는 보레. 구멍을 파서 보레를 띵가 가지고 망치를 때립니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깼던 그 돌들은 지금도 일주도로를 바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센 파도를 막기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선 거칠게 밀려오는 바다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도로가 있기 전에는 바다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던 절벽. 바위를 부수어 바다를 막고 절벽을 뚫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도 울릉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며 울릉군은 미개통 구간의 임시개통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식 준공 전이지만 그 길로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알기 때문이죠. 임시개통 소식은 도로개통을 기다리는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 이 통행은 뭐 좀 관계 좀 늦어진다 그러고. 그렇게 한 일주일 늦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 버스로 야 버스로 야 버스 10시 40분 버스로 야 갔다 그래 왔어. 야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왔어. 야. 한 달에 한 번 도동에 가는 정상조 어르신.
도동행 버스는 50분에 한 대씩 출발합니다. 없고 이제 저쪽 도로 이제 버스 개통되고는 반 일주 도로다. 반은 되고 이제 반은 안 되지. 첨부와 도동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버스는 도로가 있는 섬 반대쪽으로 돌아가죠. 24일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선물로 24일 날 개통하네. 개통된 거 못 보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 이 일을 아시면 뭐라 하실까? 길을 돌고 또 돌아 울릉읍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꼬박 1시간 20분을 달려야 도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깝지 않아요? 첨부에서 도동이? 현재 멀지요. 이 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고되죠. 자, 빨리 저 길이 뜰패야. 자, 저리 가면은 뭐 한 20분 뭐 내지 뭐 25분 정도면 갈 건데, 그래 아직 저기 개통이 안 되니까네. 예. 울릉도에 처음 버스가 들어온 건 1979년, 북면에 버스가 다닌 건 그로부터 한참 지난 1984년입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어진 곳보다 끊어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걸어 다녔죠. 한 미국인이 60년대 말 울릉도에 살면서 섬 사람들의 삶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 지금과 같은 살아있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 그 길들. 이곳 사람들은 성인봉 옆을 넘고 끝없는 오르막을 오르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지는 발을 끌기도 버거운데 그 옛날 울릉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었을까요? 삶이 아니죠. 소래길 그저 요래가지고 뭐 토끼 지내 다니는 길 같은데 거리 다녔죠. 뭐 사모 적은 좁은 길이라도 눈 안 오고 할 때는 그나마 막 이래 호박길이 돼가지고 있어도 요래 자죽을 옮겨 딛고 돌이라도 요래 옮겨 딛고 이래 그 하면 되는데 눈이만 오면은 이 산과 같이 이래 경사지에 이래 비탈에 붙어보면 이게 길이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돼요. 눈이 산과 같이 이래 붙어보면은 눈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60년대부터 20년간 조난당한 사람만 300명이 넘는다는 이 길. 그러나 북면과 울릉읍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그것 또한 오르막길 위에 있는 섬. 자연은 마지막 가는 길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억합니다. 나 집에서 못 나가. 이래 그때는 이거 뭐가 뭐 탔거든. 나뭇가루 만들어가 털까지 그래. 그도 쉬고 저 가다가 도동
그러 가다가 여기 수능보다 가다 못 갔다 돼요. 눈 감으로 못 가가 다부가가 막 무슨데 바람도 못 넣고 죽었다. 파도가 태사이고 바람이 불고 뭐 날씨가 나빴는데 그뭐 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오징어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을 때 오징어 배는 사람들을 울릉도 각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었죠. 불법이었지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길도 뭐 안 좋고 산길이고 또 꼬바랑길이고 길이 좁고, 야 그래 이제 파도 심은 거리 다니고 파도 좋으면 이제 배로 다니고. 그때 이제 배 거기 이제 즉 말하자면 뭐 전기도선 한 가지지 뭐. 그거 아니면은 산길 뿐이니까네. 또 산길로 걸어도 3시간 4시간서 그랬까네. 배는 그저 뭐 한 시간 정도 걸리까네. 다 그래 배를 타고 오지. 그래가 이제 오징어 배 타고 다니다 울릉도에서 최고 인명사고가 한꺼번에 많이 난 예가 아니었습니까? 전부 만덕호 가는 거 그게 76년도 1월 달인데 그 겨울에만 눈은 꽉 차가 있으니 도동은 오기는 와야 되는데 못 오고 꽉 채가 있다. 그날 다행히 날씨가 반반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나왔는데 49명 안 죽었습니까? 가가 배가 전부 항해 못 들어가고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정상조 어르신은 그 사고의 생존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사고 이후로 병원에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길이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까? 사고가 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저는 이제 탔는 종기는 이제 그 구멍 가게를 보면서 가게 물건을 하러 갔습니다. 도동에. 그 배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내 고종 사촌 저 동생 배라요. 그러니까 나는 겨울에 추우면은 항상 저 기관실 안에 그게 들어갑니다. 고종 사촌 동생 그러니까 형님 저 뜻인데 들어서 그러고 춥다고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배가 기울어졌죠. 육지를 단 10m 남겨두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m가 넘는 파도에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기관실에 갇혔던 정상조 씨는 배가 한 번 더 뒤집혔을 때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거센 파도가 그를 들어 무트로 던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영하 5도의 바닷속에 떨어졌습니다. 바닷가로 뛰어나왔던 주민들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 있잖아요. 하마 퐁당퐁당 내려가는 길. 뭐 여자들 뭐 하나씩 뭐 힘이 있냐. 파도 접촉상 갖다 함정이 이쁘면 뭐 여자들은 거기 다 예뻐요. 한 달 가까이 한 달 그 시체 나오는 걸 단 한 구의 시신만은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정상조 할아버지의 앞집에서 가게를 하던 이웃이자 후배였습니다. 1976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일주도로 공사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도로를 내자고 결정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길이 뚫리기를.
정상조 할아버지의 기다림도 이젠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공사 구간의 터널 천장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21세기에도 힘든 이 공사. 그 옛날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젊음들이 두 손으로 만든 길. 그 길이 조금씩 준공돼 갈 때마다 섬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이 섬의 역사가 됩니다. 도중 잔치 했는데 도중 사람 다 오락해가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락해가 그럴 때 인사태가 나 어디 길에 다 쓰고 길가에도 쓰고 막 굴에서 이짝 그것으로 굴인데 그저 오는데 사람 도중 사람이 다 못 이래 사람 사태가 났더라. 그렇게 인력으로 만든 일주도로 중 가장 대규모 공사였던 이곳. 기계가 들어온 시기에 진행되었지만 석공들은 기계의 보조를 받아 여전히 두 손으로 돌을 깨고 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 마쳐서 아동직 힘으로 일하는 배장한 씨는 이 섬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안 떨어야 되는데 안 떨어야 되는데. 왼쪽은 덜 떨어. 초점. 안 떠네 안 떠네. 됐네. 그 시절 할아버지는 매일 200~300개의 돌을 깨고 날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팔 뜨시지 말고 항상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어르신이 제작진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미개통 구간 공사 현장을 오늘 처음 둘러보려고 합니다. 한창 분주한 공사 현장. 그동안 가파른 산으로 막혀있던 미개통 구간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부. 아직은 이곳을 달린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합니다. 진짜 놀리겠네. 진짜 이래 된다는 상상도 못한 일이 생. 40년 전 배를 타고 왔던 그 동네에 오늘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 와달리에 길이 날 거란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와다리 동네 맞는 건네요. 옛날에 배 타고 오면 이쪽에 여기.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45kg의 돌을 지게 해지고 절벽을 오르내리던 시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 그 옛날에 공사할 때는 정말로 그 옛날이에요. 그 옛날. 지금은 봐요. 장비도 이렇게 좋은 거 많지. 아유, 그 옛날에는 당신이 인력으로 돌 치고 깨고 그럴 때하고는 좀 별천지예요, 여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발이라도 더 떨어야 된다. 그런 신도도 했고 오늘날 이 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처음에 했지. 그때는 공사비도 그렇고. 공사비가 약한 건 맞지. 나라가 뭐 돈이 많이 없다니까. 이곳 삼서남 주변은 가장 험난했던 공사 구간입니다. 젊은 시절 피 끓었던 할아버지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요 전면을 기준을 해가지고 요래 만들고 여기에서 0에서 3m까지는 공장이 35정급, 길이가 3m, 이 돌길이가 35cm, 요 돌뿌리가 35전 딱 되거든. 35전. 요거는 합격 돌이라.
다이너마이트가 절벽을 부술 때면 겁도 났습니다.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질까 염려하면서도 쉴 새 없이 바위를 깨고 쌓았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세숫대야에 잔돌을 담아 석축 뒤를 채웠죠. 군청에서 한 10명 정도는 희생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무 길이 이렇게 험하겠다며 사람 생명이 좀 한 2명 정도는 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일로 들어가서야 했을 저희 형편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며. 그때의 부부 사진은 이 2장뿐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은 이만큼 흘러버렸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대구에서 결혼한 부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울릉도로 왔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든 섬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낯선 땅을 헤매었습니다. 심한 멀미로 뱃일도 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를 들기 위해 이사간 집의 주인이었던 석공 박준환 씨. 영감씨 여기 계시네. 아이고 이거 설중에 지나친다 큰 고생합니다. 괜찮니다. 몸은 뭐 특별히 불편한 데는 없는겨. 예. 그렇죠. 요거 연장 예. 가져갔던 거. 네. 갔다 왔는겨. 예, 어제 어제 우리가 수건인 일주도로 선목소 저동 구간에 터널이 뜰비가 임시 교통을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거리 갔어요. 벌써 일주도로 예, 첫 교통 혜택이지. 어제 이리 그럼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네. 예, 차로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교통은 안 하고 사람이 임시 교통을 한대요. 또 뭐 잡는 날에 그게 이제 준공식 하고 나면 사람이 안 다니겠는 게. 배사장 욕구합니다. 참 영광이지요 뭐. 맞아. 예. 큰 영광이지. 젊음을 함께 길에 바쳤던 두 사람. 그 시절 동료들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평생의 영광을 얼마나 같이 누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한달음에 올라왔을까요? 다만 본인들의 손으로 길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 아쉽진 않으세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아수분은 많은데 그걸 생각난 대로 다 뭐하니다. 그저 그대로 사는 거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동지입니다. 요즘 울릉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 도로 임시 개통이 될 것인가입니다. 궁금한 마음들은 소문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석포까지 왔습니다. 그날은 개통할 수 있는기요. 24일 날 0시부터. 날로 말이가. 아이. 차가 이제 개통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그거 모른대. 몰라. 나 동자에 있으나가 아직 더 잘하지 싶어가지고. 사실 아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9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더 못 기다릴까요? 각자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은 더욱 커져갑니다. 마침내 다가온 임시 개통 예정일. 하지만 개통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비단 북면 사람들만 도로의 완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울릉도엔 단 3곳뿐인 목욕탕. 힘들지요? 오시는데. 와도 치다 줘도 힘이 들고 이러는 기다. 어서서. 북면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섬을 돌아 목욕탕에 옵니다. 모든 상권이 다 살라고 이발소도 가야 돼. 모이 보면은 어제 뜰 핀다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라.
곧 다 돼가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임시개통일이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개통날이 다가올수록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도로를 덮쳤고 개통 당일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뚫렸지만 이날 섬 사람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일주도로의 완공은 교통 문제의 해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삶을 지탱해온 오징어잡이. 그런데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국내 우리 실제 그게 자립도가 14%입니다. 오징어 위주로 살아나오다가 관광 사업에서 이제 일부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 가는데 오징어가 전무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래 되면은 우리 울릉도 삶이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렸던 울릉도. 눈도 점점 적게 옵니다. 죽으면 놀아 안 와요. 차차 눈이 적게 와요. 이제 내신 지구가 더워지고 그럽니다. 눈이 안 오면 한 해의 살이가 고달파집니다. 눈이 안 오면 고로쇠도 덜 나고 봄나물도 덜 자라죠. 다행히 설 밑으로 눈이 좀 내렸습니다. 겨울엔 오징어와 고로쇠, 봄엔 나물. 울릉도 사람들이 한 해를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귀해져가는 울릉도. 도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까요? 봄나물 향기가 온 섬에 가득합니다.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준공식.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개통 구간에도 버스가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섬을 일주하는 버스가 된 거죠. 섬을 반대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교통들이 참 편리하고 좋아요. 시간이 반밖에 안 먹어요. 봄, 관광철도 시작됐습니다. 일주도로가 완공돼 곳곳을 왕래하기 쉬워지니 울릉도는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드디어 준공식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한바탕 비가 내립니다. 다행히 그쳤네요. 할머니는 날이 갠 틈을 타 나무를 말릴 참입니다. 지난주부터 나물 수확이 시작돼 한창 바쁜 때죠. 겨우내 조용하던 북면의 정류장도 간만에 시끌벅적합니다. 어르신들이 도로 준공식에 가려고 일찌감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조 어르신이 보입니다. 뭐 타고 가노? 오늘 같은 날 천부 주민들이 안 가볼 수 없겠죠. 네, 조금 뭐 중공식이라고 그래 갑니다. 어떠세요? 일주도로 중공에서 좋지요. 넘치는 기대를 싣고 버스가 달립니다. 지구촌의 미래를 밝히는
온 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오늘. 석공, 배장한 어르신 부부도 준공식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1년에 100일이 안 들어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욕탕 한번 올라가면은 1시간 반, 1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15분 만에 오니까 저 동네 북면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일 동안 본토와 소통을 못한 그 답답함과 불편함 이거 박문재 의원님, 대장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꼭 좀 믿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조용한 마을에 혼자 남은 할머니. 준공식엔 안 가시나요? 나도 많이 먹고 난가같이 쓰지도 못하고 거꾸로 내 구영시는 내 자랑시를 가난 그 많은 사람인데 마음은 있지만은 아이고 저런 게다 구경하러 갔다. 날 조금 더 풀리시면 혼자 진짜 가보실 거예요? 가지. 진짜 일도 해놓고 좀 조용하면 자연히 가만 걸어가가 그래야 자식 보지. 차로 삥 가쁘야 한번 2번 갔다 왔는데 차로 갔다 이건 몰라.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가만 걸어서 가보신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뭐 나는 후회는 안 해요. 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왠지 떠나면 말긴겨. 서둘러 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후회는 하지 마세요. 살아온 날 뒤엔 살아갈 날도 오니까요.